씨가 박근혜 전 대표가 앞장서가지고 좌파들하고 투쟁해 주기를 바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너무나 큰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국가의 진로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과거에 작년에 수도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행정부 반을 충청남도의 내륙지방으로 옮기는 소위 세종시 건설을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해가지고 교육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수정안이 맞다고 봤어요. 그런데 박근혜 씨는 그 수정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 버렸어요. 그때는 박근혜 씨가 앞장섰어요. 그런데 이 서울시 세금 급식에 대해서는 태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박근혜 씨 이야기는 그건 서울 시민들이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알아서 하겠죠.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 사정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이 방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니까 요새 25.7% 바로 그날 투표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박근혜 씨가 이럴 수가 있느냐. 최소한 이런 이야기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서울 시민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투표장에는 나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누구 찍으라는 말을 하기 싫으면 한나라당이니까 한나라당 당론에 따라서 반드시 오세훈 시장 안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싫으면은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요새 야당이 주장하는 이 투표 거부 운동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뭐 25.7%를 못 맞춘 건 아니죠.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215만 표를 찍은 이 사람들은 또 거의 대부분이 한나라당 지지자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씨 지지자예요. 박근혜 씨 지지자가 박근혜 씨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변화. 여기가 아마 박근혜 씨 지지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반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 대해서 박근혜 씨를 지지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투표에 대해서 박근혜 씨가 보여준 태도를 지지하는 분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예상대로 어제 여론조사를 한거 보니까 박근혜 씨 지지율이 한 5점 몇 프로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했어요. 그것은 박근혜 씨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계속이 되면은 아마 박근혜 씨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이 사건은 한나라당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이제는 우리 국가 운영을 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정당이 못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오세훈 씨의 안이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국익에 맞아요. 또 헌법 정신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나라당이 전체 당정을 집중시켜서 이 사람을 밀었어야 해요. 야당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 민노당, 좌파 세력, 심지어 종북 세력까지 다 나와가지고 밀었기 때문에 결국 그쪽이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 씨가 이 대권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씨가 일찍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면은 서울시장에서 그만두겠다니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박근혜 씨도 한나라당도 흔쾌하게 나와서 도와주셔야 그 본인들한테 득이 되지 않았느냐. 특히 박근혜 씨가 하는 행동 중에서 잘 계산이 안 맞는 것이, 만약 오세훈 씨가 자기 라이벌이면은 도와주는데 좀 찝찝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라이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박근혜한테 도와주면은 오세훈 씨가 또 자기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왜 이건 양쪽이 다 이기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한나라당과 특히 박근혜 씨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한나라당과 박근혜 씨는 기득권 체제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수층은 결국 나를 찍고 말 것이다. 집토끼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들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들토끼가 누구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좌파 성향의 사람들, 호남 지역 사람들, 이런 사람들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보수층이 배신감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가 전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중심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왜 왼쪽으로 가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극좌 세력이지. 극좌 세력이 민노당이에요. 민노당은 종북 정당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종북이라는 건 뭐냐? 북한에 불종하고 북한을 추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영향을 받는, 북한 정권의 영향을 받는 게 민노당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이 민노당을 끌고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민노당이 민주당을 또 끌고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민주당이 또 한나라당을 끌고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당이 그 정책이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왼쪽으로. 이게 어디서 주로 나타나느냐? 바로 복지정책에서 나타났습니다. 복지정책에서 나타나는 게 무상 시리즈 있죠. 무상교육, 무상보육, 무상의료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무상의료 이야기까지. 무상이라는 말은 그 국가라고 이름 다 바꿔버리면 돼요. 국가가 의료를 다 책임지고, 국가가 교육을 다 책임지고, 국가가 등록금도 다 책임지고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좋은 것 같죠? 그럼 국가는 어디서 그 돈을 만듭니까? 방법이 뭡니까? 세금이죠. 세금. 그런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무상 이야기로 하면서 세금 거두자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면